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공작소의 파이찬입니다. 오늘은 자연어 처리의 강력한 코딩 팁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어플라이 함수, 람다 함수, 그리고 파이썬의 리스트 컴프리헨션을 이용해서 간단한 EDA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조합으로 정말 많은 정보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세 가지 코딩법은 각각 알고 있었지만 이것들을 조합해서 쓸 때 더욱 강력하다는 것을 알았고, 또 이것들을 몸에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전 코딩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모듈들을 임포트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를 생성해 줄 건데요. 데이터는 마태복음 11장을 가져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구절로 유명한 챕터입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는 구절이죠. 각설하고 데이터는 따로 받으실 필요 없이 블로그에 방문하셔서 제 코드를 복붙하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동영상 설명 부분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생성해 볼 건데요. 이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해놨으니까 저도 이제 일일이 치지 않고 그냥 실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데이터라는 변수에 담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출력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의 11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것을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데이터라는 딕셔너리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요. 데이터 딕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딕에 벌스라는 거를 만들어 줄 건데, 이 벌스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는 몇 장 몇 절 이런 게 있는데 그 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11장이고 다 이제 각각 한 로우마다 이렇게 한 줄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벌스라는 열에 담았습니다. 이거는 리스트로 해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for row in 각각을 담아야 될 텐데, 한번 여기서 이 부분은 데이터점 각각이 엔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 프린트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것을 어펜드를 계속 해주겠습니다. 데이터 딕 벌스에 로우를 어펜드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 이름을 바이블 데이터라고 하고 그냥 바이블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이블이라고 하고 pd 데이터 프레임 그럼 딕에서 저희가 만들었던 것이 데이터 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바이블이 이렇게 바이블 데이터가 이렇게 생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1장을 전체로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어플라이 함수에 대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어플라이 함수는 컬럼 단위로 작용하는 함수입니다. 즉 행렬 중에서 열을 기준으로 작용하는 함수인데, 해당 열에 뭘 적용하냐? 바로 함수를 적용합니다. 함수. 이것은 기본적으로 있는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정의한 함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람다가 여기에 쓰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길이를 구하는 len 함수부터 한번 여기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바이블이라 하고 벌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플라이를 써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열 전체에다가 적용을 할 때 이렇게 어플라이 함수를 씁니다. len이라는 걸 한번 써보면은 이런 식으로 각각 데이터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걸 보면은 이제 44라는 게 출력이 되는데, 한번 이거 말고 그냥 바이블을 출력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글자하고 공백까지 다 포함해서 세 보시면은 44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len 함수를 썼을 때 맨 마지막에 44가 할당이 되는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벌스에 있는 모든 데이터에 len 함수가 적용되고 이제 그 값이 출력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함수도 이번에는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len 함수 말고 이번에는 여기다 apply를 하고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타입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 각각의 열에 있는 데이터마다 타입이 출력이 됩니다. 이거는 별로 실전에서는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예시를 들기 위해서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좀 감이 잡히시나요? 이렇게 apply 안에 있는 함수는 len과 타입 등 같이 이렇게 괄호로 안에 인자가 들어가는 함수가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len도 이렇게 하면은 괄호 안에 이렇게 str 타입이 들어가죠. 그리고 타입이라고 하고 또 안에 여기 input 값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괄호로 쓰는 함수들은 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apply에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함수 말고도 이제 점으로 파생되는 함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위에서 본 것처럼 이제 apply 같은 경우도 이제 점으로 파생돼서 쓰이는 함수이기도 하고, append 같은 경우도 이제 list에다가 append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점으로 파생되는 함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까요? 이거는 바로 람다 함수를 통해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으로 람다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람다 함수라는 거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필요 없이 바로 함수를 적용해주는 구문입니다. 코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사용할 코드는 첫 번째 문자가 대문자로 시작하는지를 알려주는 람다문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데이터를 쓰겠습니다. 벌스에 이제 0이라고 해주면은 첫 번째 데이터가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장의 시작이 대문자인지 아닌지 검사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쓰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한번 다음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is upper라고 해서 대문자로 좀 구분을 해주고요. 기존에 있는 upper 함수하고 인풋을 넣어주고 바로 리턴 값으로 인풋에 첫 번째 글자만 검사해서 is upper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출력 값은 true인지 false인지가 나오겠죠. 이제 이것을 apply하고 함께 적용을 시켜본다면은 바이블 벌스.apply is upper라고 그냥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첫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한다면은 true가 나오게 되고 아니면은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바이블 같이 볼게요. 지금 이렇게 세 번째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첫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하지 않을 겁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하는 반면에 여기는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로 시작하는 절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제가 설명드린 첫 번째 방법이고,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람다 함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람다 함수를 쓰면은 이렇게 많은 줄로 입력했던 것들이 정말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바이블 벌스 하고서 마찬가지로 apply를 써주고요. 바로 이렇게 위에서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정의했다면은 여기에서는 바로 이렇게 람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바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을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있는 x는 여기 구문에 있는 input하고 동일합니다. 여기에 있는 거대로 여기에서 출력이 돼서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인풋의 이름을 뭘로 할 거냐가 바로 여기에 있는 x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적용할 거는 인풋에다가 첫 번째 글자를 가져와서 is upper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아까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즉석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 것이 바로 람다 구문입니다. apply와 람다를 사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열 전체에 적용되는 함수를 쉽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몸에 체득이 되면은 코딩 실무에서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고 고수 느낌도 슬슬 풍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추가하면은 더욱 완벽해집니다. 리스트 컴프레hension 이름만 들으면 참 아리송합니다. 리스트는 파이썬의 그 데이터 타입 중에서 리스트를 말하는 것인데 컴프레hension이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건지, 이게 영어 사전으로 치면은 이해력이라는 의미를 가져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해력이랑 저희가 쓰는 이 컴프레hension 구문이랑은 1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상관이 없고 잘 머릿속에서 매칭이 되지 않아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짜맞추자면은 이제 고도의 이해력을 가진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코딩 구문 뭐 이 정도가 될 텐데,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냥 컴프리에이션 구문이라는 게 있고 어떻게 쓰는 거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각 행마다 대문자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위에 람다에서는 그냥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인지만 검사를 했다면은, 이제는 그 행 안에 대문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리스트 컴프레hension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이런 식으로 리스트 안에다 써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것이 출력이 되는데, 그렇게 한 것이 바로 for 다음에 나와주면 됩니다. for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고, in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바이블 verse라고 이렇게 해서 출력된 거를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폼은 자체로 봤을 때 이렇게 하고 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for I in 뭐 바이블 verse라고 하고 이렇게 따옴표를 해주고, 거기서 뭐 i를 보든지 프린트 해서 i를 봤다면은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앞으로 넘어왔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출력되는 거는 여기 있는 게 출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리스트 안에, 전체는 리스트로 감싸져 있고요.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콤마가 있습니다. 콤마로 데이터가 구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len 함수를 한번 씌워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len 함수를 씌워주면은 출력이 모두 이 len 함수를 거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다루었던 세 가지 내용들, 어플라이와 람다와 리스트 컴프리hension을 이용해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의 개수를 한번 세주는 구문을 만들어 볼 건데요. 아까 전에는 저희가 문장의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인지만 확인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한 개의 로우 안에 존재하는 대문자의 개수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출력의 형태는 열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 배웠던 어플라이부터 적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코딩 논리 흐름에 대해서 좀 제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은 대충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어플라이를 사용해서 각 문장에 접근을 해야겠고요. 한 줄 한 줄마다 접근을 해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단어별로 쪼개는 게 아니라 A, B, C, D 이런 식으로 다 글자별로 쪼개야 될 것 같습니다. 단어별로 쪼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문자인 것을 이제 is upper로 검사를 해야겠죠. 대문자인 것을 true, false로 출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is upper 구문이 여기서 쓰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들을 np.sum으로 다 이 true인 게 몇 개인지 세는 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논리 흐름을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어플라이부터 차례대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바이블 verse apply 라고 해서 접근을 해줄 텐데요. 먼저 시작은, 그 다음엔 람다를 한번 써볼게요. 람다를 한 다음에 먼저 이 안에 있는 글자가 하나하나 다 쪼개서 담기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I for I in X.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거는 바로 이 컴프레hension의 in 뒤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람다 X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인자는 여기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for 구문에서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 그러니까 최종 출력문의 형태는 바로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각 글자별로 다 쪼개서 잘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 각 글자가 대문자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해 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력되는 것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함수를 씌워주면 됩니다. i.isUpper라고 해주면은, 네, 이제는 각각의 문자가 true인지 false인지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것들을 다 true인 것을 세야 될 텐데요. 이것은 바로 np.sum 함수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전체에다가 적용을 해줄게요. 이렇게 출력이 돼서 true하고 false라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지금 출력이 된 게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np.sum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닫아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고 출력을 해보시면은 대문자의 개수가 다 이제 로우별로 이렇게 다 출력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배운 세 가지 어플라이, 람다, 그리고 리스트 컴프레이션까지 해가지고 강력한 무기들을 모두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조합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 줄을 한 줄로 간단하게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몸과 마음에 익혀서 고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